자, 우리 중고등학교 교복비는 1인당 50만 원 한도로 되는데 초등학교도 교복이 있고 그리고 유치원도 교복이 있죠. 근데 제 기억에는 저는 유치원 때는 교복을 안 입고 다녔는데 저는 유아원에 다닌 세대예요. 그래서 제 기억에 6살 때 유아원, 7살 때 유치원, 8살 때 이제 국민학교라고 하면서 들어갔었는데 어머니가 일을 하셔서 제 어릴 때부터 그래서 저 둘 데가 없어가지고 그 시절에 70년대에 그래서 저를 보냈는데 유아원 때 교복을 입었던 것 같아요. 제 사진 보면 입고 있어요. 뭔 생각인지 제가 교복을 좋아했어요. 중학교 때까지도 교복 입고 어디 가고 사진 찍고 막 그랬었는데 태어나 제일 비싼 옷이라고. 근데 초등학교하고 유치원은 교복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기억을 해두세요. 그럼 우리 체험학습비는 수학여행이라고 생각하라 그랬죠. 그럼 여러분들 수학여행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때 가셨죠, 그죠? 그럼 대학교는 체험학습비가 아니죠. 그냥 놀러 가는 거잖아요. 말이 좋아 MTG 놀러 가는 거죠. 그리고 그 유치원은 체험학습비가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치원에서 특별활동비만 교육비 공제가 되는데 체험학습비는 유치원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준점을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해외 교육비, 유학 이것도 우리 교육비 공제가 돼요. 자, 그리고 학자금 상환하는 거는 납입할 때 교육비 세액 공제가 안 된 것 학자금 상환할 때 돼요. 그럼 이걸 거꾸로 말하면 교육비를 냈는데 학자금 대출 받은 금액이 있대. 그러면 그 부분은 빼고 공제를 받아야 되겠죠. 예를 들어 1년간 학비가 뭐 700만 원인데 이 중에서 200만 원을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번에 공제 받을 수 있는 건 500만 원이고 그 200만 원은 학자금 상환하면서 교육비 세액 공제를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소득 금액에도 제한이 없고 직계 존속에 대한 제한도 없이 전부 다 교육비 공제가 된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여기 연금 적혀 있는데 어제 우리 퇴직연금, 연금저축, 주택청약저축 이 세 가지 연금저축 등 탭에 적혀 있었죠. 그 탭에 적혀 있는 거는 무조건 본인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기부금 세액 공제는 소득 금액에는 제한이 없고 소득 금액에는 제한이 있고 나이는 제한이 없는데 이게 한 4, 5년 전까지만 해도 소득 금액에 제한이 있고 나이도 제한이 있었어요. 근데 기부금에 대해서 소득 공제, 세액 공제들을 확대시켜주기 위해서 나이 제한을 풀었어요. 그래서 이제 형제자매 그 기부금도 소득이 없다면 내가 전부 다 받을 수 있는 걸로 바뀌었는데 정치자금 기분이라 적었네. 기부금은 본인만 되는 거고 그리고 기부금 유월 공제는 아직 나온 적은 없어요. 우리 세무위급 시험에서는. 근데 이월할 수 있는 거는 본인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본인 것만. 근데 10년간 이월 공제라고 하지만 2011년도 거는 안 돼요. 2014년 1월 분부터고 그 이전에는 5년이었어요. 그 13년도 거까지는 5년이라서 기간이 지났고 그래서 14년 거부터 해당 사항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 다니실 때에 종교 다니시면서 그 뭐라죠? 기부라고 안 하잖아요. 종교에 뭐돈 주는 거 있잖아요. 시주, 헌금. 아무튼 그 주는 거 있죠. 그걸 내가 회사 다니던 시절에 옛날에 납부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 내가 공제를 못 받은 게 있다면 그 종교 단체에 가서 그 사무실이 있죠. 이야기하면 내가 근로소득자일 때에 그때 거 소급해서 좀 해달라고 하면 해줄 거예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서로가 얼마 냈는지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한 게 좀 그렇다 그러던데 근데 교회는 안 돼요. 자, 친구가 교회 좀 그런데 목사예요. 제 친구 목사도 있고 신부도 있고 스님도 있어요. 그래서 내 친구들이 맨날 욕하는 게 왜 저래 있는 그놈만 스님이라 부르냐. 저도 스라 불러라. 전 친구니까 신부 목사하는데 스님만 님자 붙인다고 이제 욕해서 이제 걔를 스라고 부르는데 근데 중요한 건 기독교 있으신 분이 기분이 나쁘실 수 있는데
우리 4명 만나서 술 마셔요. 한 번씩. 근데 이제 많이 먹지는 않아요. 제일 많이 먹는 건 그 신부하고 있는 친구가 제일 많이 먹는데, 저기 시골에 있는 주임 신부하고 있어요. 우리 보좌 신부 할 줄 알았는데, 근데 다 술 잘 마셔요. 근데 교회는 그 어느 정도 파악이 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얼마 냈는지 하면 그 신자라고 말해야 되죠. 그분이 이야기하는 금액을 써줄 의향이 있는데, 금액을 서로 말하기가 그러니까 자기들이 파악된 걸로 써준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 성당은 돈통을 돌리면서 받는다면서. 그래서 알 수가 없고, 절은 서 있는 돈통에 와서 놓고 가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 근데 교회는 자기 그 칸이 있는 교회가 있고 없는 교회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자기 거기는 이전 사람이 자기 그 칸이 있대요. 돈 집어넣는.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 봉투에다 넣어두면 자기들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이렇게 가져간다 그러더라고. 정리해서. 그래서 근데 월급이 제일 큰 건 목사고, 근데 월급이 큰 건 사업소득, 내가 봤을 때 사업소득이 큰 거는 스님이고, 근데 월급은 작은데 복지가 좋은 게 신부예요. 제가 봤을 때 신부가 퇴직금으로 천 몇백만 원가 준다 그러더라고. 그건 이제 뭐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정한 그게 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같이 이야기 어릴 때는 많이 싸웠어요. 세 명이서 뭐 이야기하다 보면은 이상 이야기하고, 지금은 우스갯소리로 종교 단합을 이뤘어요. 다들 이야기도 재밌게 하고, 제일 제가 봤던 사이비 같은 게 절이에요. 진정한 불자가 아니라, 불교가 사입이란 말이 아니고 제 친구가 사입이란 이야기예요. 걔가 제일 빨리 들어갔거든. 이제 집이 좀 힘들어가지고 애가 뭐 하더니 절에 가더니 그게 마음 편하다고 절에다가 살더니 오늘 머리 깎았더라고. 그러더니 오래 있었어요. 그게 25년? 꽤 오래 있었죠. 그죠? 신부인애는 뭐 어릴 때부터 신부하겠다더니 진짜 했고, 목사인애는 미국 갔다 오더니 예수님의 이야기에 뭐 깊이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그 목사하더라고요. 자, 일단 종교에 빠졌는데 어떻게든 기부금 여러분들도 나중에 공제 받으세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큰 힘이 돼요. 하지만 이제 이거 알잖아. 우스갯소리로 여러분 월급을, 우리 교육용 버전 있죠. 교육용 버전에 1년치 월급을 12월 달에 한 방에 팍 집어넣는 거야. 집어넣고 내 4대 보험이 되도록 넣더니, 아니면 1년치 복사되니까 쫙 집어넣어서, 그래서 지금 내가 쓴 거에 대해서 연말정산 감사 서비스가 툭툭 몇 개 집어넣어 보면 세금이 안 나오면 굳이 그런 구질구질한 일 하지 말고, 근데 그래서 세금이 나오면 뭐라도 집어넣어서 빼는 게 좋잖아. 그죠? 저는 그건 타세라고 생각 안 해요. 실제 내가 지출한 거잖아. 그죠? 이건 절세죠. 그러면 본인이 그렇게 봐가지고 필요하면 최대한 받을 수 있으면, 혹은 2월 공제가 되니까, 2월 공제되는 건 어떻게 쓰냐면, 내가 소득이 많은 연도가 있고 작은 연도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많은 연도에 걔를 끌고 가는 게 당연히 나한테는 좋겠죠. 내 것도 없는데 공제 많다고 해서 이걸 돌려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내야 될 게 예를 들어 70만 원인데 공제가 100만 원 된다고 해서 30만 원 주는 게 아니거든. 내가 낸 건 7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좀 활용을 해야 되겠죠. 환급액이 다 떴다. 그러면 더 이상 넣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이월시킬 수 있는 거는 이월시키는 것도 본인 스스로의 세테크죠. 이런 걸 크게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월세세액공제는 기준이 계속 그 가능한 자를 저면을 확대시켜서, 오늘 문제 풀다 보면 점점 뒤로 갈수록 처음에는 되면 쓰고 안 되면 쓰지 말라 이런 식으로 과감하게 쓰다가 뒤로 갈수록 된다라고 글자를 적어놔요. 그냥 가능한 사람이라고. 왜냐하면 본인만 하나다가 구성원으로 하냈다가 점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그 조건이 모호한데, 이제 쓰는 걸 이제 테스트하기 위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 쓰는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기준을 부동산 주택 임대 사업 소득자의 그 월세 소득을 파악하려는 기준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기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임차인의 기준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그 내용은 임대인과 임대 물건에 대한 정보하고 임대인이 얼마의 임대 소득을 받았는지가 다 들어간다는 기준을 잡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신용카드가 있죠. 이 신용카드는
나이에 제한이 없고 소득 금액에 제한은 있어요. 그럼 지금 소득 금액에 제한은 의료비를 빼고는 전부 다 있죠. 100만 원 넘어가면 일단 공제 대상이 아닌데 나이에 제한이 있는 거는 보험료밖에 없는 거예요. 전부 다 나이 제한은 다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는 형제자매 카드는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도서공연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컴퓨터 프로그램 아래쪽에 대놓고 적혀 있었죠. 우리 근로소득자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야지만 이 대상이 된다고. 그러면 7천만 원이 넘었다라고 하면 우리 도서공연 공제를 못 받는 거지 신용카드 공제를 못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신용카드나 뭐 현금영수증으로 공제 받으면 되는데, 도서공연 여기 7천만 원 이하라면 이쪽에 넣으면 이중으로 추가 공제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쪽에 넣는 게 세부담이 최소화가 되겠죠. 그래서 문제 보면 세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모두 적용시켜라는 식으로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적용받을 수 있는 건 다 적용받도록 하라는 이야기죠. 자, 그럼 카드에서 우리가 공제가 안 되는 거는 해외 사용분이나 아니면 사업자의 경비 지출분이나 혹은 우리 세금이나 공과금 이런 것. 옛날에는 아파트 관리비가 잘 나왔는데 요즘은 잘 안 나오더라고. 그리고 우리 금융 보험 리스 뭐 금융 뭐 보면 현금 서비스라든지 혹은 뭐 자동차 리스료라든지 상품권이나 이런 것도 카드로 살 수도 있죠. 그런 건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그 보험료 카드로 결제되죠? 저는 제 보험료를 전부 다 카드로 결제를 해요. 근데 카드 결제하는 이유가 어머니가 마음대로 조절을 하실 수 있게 신용카드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이제 수기 결제를 하시는데, 근데 좋은 게 신용카드 공제는 안 되는데 카드사 실적은 다 인정해 주더라고. 그래서 어머니한테 카드를 2개 드렸어요. 2개 나눠서 해달라고. 2군데 다 실적 차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실적은 또 되더라고요. 카드사 실적 차니까 할인 많이 해주던데요. 그리고 뭐 통신비도 2만 5천 원씩 깎아주고 그러던데. 자, 그 자동차 구입 관련은 카드로 결제했을 때는 원래 전혀 안 해주는 게 원칙이었는데, 중고 자동차에 대해서는 우리가 카드 결제 혹은 현금 영수증 결제액의 10%는 공제를 해주니까 이 10%만큼 여러분은 금액을 써주셔야 되니까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줘야 되겠죠. 그럼 이 신용카드는 의료비는 무조건 이중공제예요. 그래서 이중공제니까 신용카드 그 의료비 내용 보는데 카드 결제했다라고 하면 이중공제니까 쳐다봐야 되는 게 신용카드에 적혀 있으면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안 적혀 있으면 신용카드에도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그 문제 풀다가 의료비에서 신용카드 썼다라고 되어 있으면 신용카드 쪽을 보는 거예요. 안 적혀 있으면 체크를 해둬야 되고 적혀 있으면 신용카드에서 일괄 처리하면 되니까. 그리고 교육비에서도 취약자 아동의 교육비라든지 중고등학생 교복비라든지 체육시설은 생각 잘 안 하니까 이것들도 이중공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원칙적으로는 교육비 공제를 받은 거는 세액 공제를 받은 거는 신용카드 공제가 안 되는 게 우리 정상인 거예요. 원칙인 건데 공제가 못 받은 거는 신용카드 공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중고등학생 자녀의 학원비가 있어요. 교육비 공제는 안 됐죠. 그럼 카드로 결제했다면 신용카드 공제는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취약자 아동은 이제 세액 공제를 받아도 신용카드 공제가 되는 게 예외사항으로 있는 거죠. 하지만 의료비는 무조건 이중공제가 되니까 세액 공제 받아도 신용카드 공제가 되고, 근데 미용 목적 성형이라든지 건강증진식품이라든지 이런 거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신용카드 공제는 문제 없다는 거예요. 의료비 공제가 안 되는 거지. 그리고 보험료는 무조건 그 보험료 세액 공제만 되는 거지 신용카드 공제는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 소득금액하고 나이하고 봤을 때는 우리 기준이 소득금액에 제한 없는 건 의료비뿐이고 나이에 제한 있는 거는 보험료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얘네들은 기준이 조금 단순화되게 되죠. 옛날보다 좋은 거예요. 옛날에는 뭐 얘도 동그라미고 막 뒤죽박죽이었었는데 지금은 좀 정리가 좀 깔끔하게 된 것 같아요. 자, 이게 우리 어제 했던 내용인데, 예.
아니요, 안 되죠.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같은 거예요. 안 되죠. 저 표현은 신용카드라고 한 거지. 어, 지불카드, 체크카드 다 통일된 이야기예요. 그 보험료 세액 공제만 받아야 되죠. 예. 현금 영수 안 해줘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어제 하던 거 연결해서 좀 또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교재는 578페이지로 가시고 교재 578페이지 회사는 280번. 자, 2번 문제 볼게요. 자, 준비되셨죠? 자, 다음은 김철광 씨의 연말정산 자료이다. 부양가족은 모두 생계를 같이 하고 있고 신용카드 사용액은 모두 김철광 씨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이며 제시된 자료 외 소득 금액은 없다.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에 부양가족 소득 공제 탭을 공제 요건에 맞게 수정하고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입력하시오. 세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할 것. 이번엔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에 부양가족 소득 공제 탭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제 그냥 부양가족 탭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는 얘가 옛날에는 부양가족 소득 공제라고 적혀 있던 이곳이에요. 자, 그럼 일단 김철광 씨를 선택해 놓고 자, 그럼 부양가족에 관련돼서도 입력을 공제 요건 맞게 수정하라고 했으니까 자, 그럼 본인은 특이사항이 없는데 황인영 씨는 배우자고 소득에 대해서 적혀 있는 게 없죠. 그럼 기본문제 대상이 될 거고 현혜자 씨는 어머니인데 양도소득 금액이 1억이 있으시네. 그래서 어머니는 기본문제 대상이 안 되실 거고 우리 자녀는 특별하게 소득이 적혀 있는 게 없죠. 그럼 소득 적혀 있는 건 어머니만 기본문제 대상이 안 되고 나머지 가족들은 되겠네요. 자, 그럼 먼저 우리 부양가족부터 입력을 하면 본인은 남자고 특이사항 없고 자, 그리고 배우자 3번 황영인 자, 배우자도 특이사항이 없고 한혜자 본인 어머니 한혜자 현혜자네요. 어머니는 소득 양도소득 금액 1억. 다음 자녀 김민철 김민욱 자, 먼저 부양가족을 입력했고 뭐 장애 이런 거 적혀 있는 분은 없죠. 자, 그럼 오른쪽 비고에 있는 거는
뭐 연말정산 입력 탭에 입력해도 되는데 그냥 사람별로 한 명씩 잡고 하는 게 훨씬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여기에서 또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김철광 씨 본인 거부터 보면 자동차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액이 75만 원이죠. 그러면 보험료에서 국세청 라인, 국세청 정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국세청에서 일반 보장성 보험 일반에다가 금액 75만 원을 쓰고, 다음 정치자금 기부, 기부금 더블 클릭해서 F2번 본인 9번에서 F2번 하면 20번 정치자금 기부 금전이고 금액은 20만 원 구세청 자료다고 가정하고, 자, 다음 대중교통 신용카드 한 거 35만 원, 도서공연 지출한 게 신용카드 사용액이 100만 원. 사실 이건 그냥 연도를 높이면서 그냥 따라서 그냥 올린 건데, 우리 19년도가 19년 7월 1일 지출분부터 되니까 적혀 있었던 건데 사실,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따라 올린 것 같아요. 그럼 신용카드하고 도서공연 100만 원인데 지금 이 김철광 씨는 1900과 5400이니까 7천만 원 이하자죠. 자, 그럼 대중교통에서 지금 김철광 씨에서 대중교통이 35만 원, 도서공연에서 더블 클릭하고 신용카드가 100만 원이다. 이렇게 하면 얘는 처리되었고, 다음 황영인 씨는 수술비 100만 원 수술비 되는 거니까 의료비 가서 황영인 배우자 100만 원. 다음 신용카드 사용액이 있는데 1,500만 원이고 실업보정용 안경 구입이 50만 원, 전통시장 250, 아파트 관리비 240. 그럼 여기에 또 의료비가 50만 원 또 있네요. 그죠? 그러면 의료비를 또 더 써야 되겠네요. 수술비 말고 또 있으니까 의료비 황영인 금액 50만 원. 그리고 우리 신용카드가 1,500 중에 이 50만 원은 있어도 되는데 전통시장은 따로 빼서 쓸 거고, 따로 빼서, 그리고 아파트 관리비는 공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안 되니까 아예 빠질 거고, 그러면 1,500만 원에 250만 원 그리고 240만 원을 빼면 1,010만 원만 일반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들어가게 될 거고, 그리고 전통시장에서 250만 원이 들어가게 되겠죠. 다음 이제 어머니는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120만 원, 이건 소득금에 상관없으니까 어머니의 의료비 들어가게 되고, 어머니 클릭하고 아래 빈칸에 어머니 현혜자 씨 125만 원. 그리고 종교단체 기부금은
어머니가 소득 금액이 있으시기 때문에 기부금 공제는 안 되죠. 자, 그리고 김민철의 중학교 교복 구입비, 체험학습비. 그럼 50만 원 한도고 30만 원 한도인데 80만 원 전부 다 되죠. 그럼 김민철 클릭하고 교육비에 80만 원 그리고 초중고 2번. 자, 그리고 우리 김민욱 취약전 아동 미술학원비 신용카드 사용한 게 있죠. 자, 그럼 우리 취약전 아동의 교육비는 카드도 공제가 되겠죠. 자, 예. 자, 그럼 이게 김철강식 카드다라고 하면 여기다 쓸 거고 설마 6살짜리 아이의 카드는 아니겠죠. 그죠? 그럼 본인 카드라 가정하면 여기 120만 원 김민욱의 교육비 120만 원 그리고 취약전 아동 지금 여기에서 꼭 써야 되는 건 아니었죠. 그럼 연말정산 입력 탭에 가서 얘를 불러오게 할 건데 자 방금 우리 기부금이 있었다 그죠. 그러면 기부금은 기부금 조정 가서 공제금액 계산해야 돼요. 아무나 기부금 클릭해도 똑같이 뜨니까 기부금에 들어와서 기부금 조정해서 지금 여기에 공제받지 못하는 금액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공제금액 계산 가서 불러오게 해서 들어오게 하고 공제금액 반영을 눌러서 얘가 해당 연도 공제금액으로 넘어가도록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연말정산 입력 탭에 가서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를 하시면 방금 입력했던 거 다 들어와 있죠. 그죠? 자, 이렇게 하면 자, 얘도 끝났어요. 자, 다음 587페이지를 갑시다. 587페이지 587 회사는 281번 도봉산업 587페이지에 문제 볼게요. 자, 2020년 7월 1일 입사한 김강남의 연말정산 자료는 다음과 같다. 연말정산 초과자료 입력에 전 근무지를 반영한 소득명세, 연금저축 등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작성하시오. 2020년 6월 말까지 다니던 직장 강남 상사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인수 영수증 자료를 입력하시오. 2020년 7월 직장 근처로 이사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다. 자, 주택은 국민주택 규모 주택이고 민국은행으로부터 금융기관으로 대출받았고 김강남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이며 부양가족은 없다. 본인만 있네요. 자, 이건 전근무지 정보고 다음 페이지 넘기면 자, 그럼 전근무지에서 우리 세액에서 그럼 전근무지에서 납부한 세금은 얼마가 되죠?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차감징수액. 이 중에 전근무지에서 납부한 세금은 얼마죠? 결정세액을 납부한 거죠. 그죠? 원천인수 당했다가 얘를 확정해서 얘 돌려준 거잖아. 그만둘 때. 그럼 납부한 거는 42만 원인 거죠. 자, 그럼 김강남 연말정산 자료 가지고 다 본인 거니까 자, 보면 보험료에서는 저축성 보험료 얘는 안 되는 거고
다음 본인 야간 대학원 문제없이 잘 되고 실업보증형 안경 구입 신용카드 결제인데 아래 보니까 안경 구입이 포함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게 50만 원 한도니까 되고 본인 질병 치료비 문제 없고 신용카드, 지불카드, 현금 영수증 문제 없고 자 주택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이죠. 이자 상환액이 아니죠. 원리금 상환액이고 공제 요건 충족한데요. 그럼 이자 원금 합쳐서 330만 원이 원리금 상환액이고 퇴직연금 있고 얘 빼고는 전부 다 입력할 거네요. 자, 그럼 먼저 전 근무지부터 자, 입력을 시작할게요. 자, 먼저 김강남 씨. 자, 소득명세로 가서 전 근무지는 주식회사 강남 상사 111861111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 1,800만 원에 상여 900만 원. 자, 아래 사회보험료 82만 4,400원, 6만 2천원,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그리고 기납부세, 지방소득세. 자, 이렇게 쓰면 소득명세 작성 끝났고 다음 연말정산 입력 탭으로 가서 먼저 보장성 보험 일반에 54만 원 그리고 본인 교육비에서 본인 전액에 500만 원. 다음 의료비에서 실업보증용 안경 50, 질병치료비 300 해서 본인 칸에 350만 원이고 다음 신용카드에서 전부 다 되는 거니까 신용카드 1120만 원, 지불카드 130만 원, 현금 영수증 20만 원. 이렇게 하고 확인. 다음 주택 차입금 이자 상환액은 자 여기 보시면 주택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이 있고 이자 상환액이 있고 원리금 상환액은 그냥 대출 기간 칸에 여기에 330만 원이다라고 써주면 돼요. 자, 그리고 퇴직연금, 연금저축 등 탭에 가서 첫 번째 여기가 퇴직연금 F2번 눌러서 신한은행이고 납입 금액은 120만 원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김강남 씨도 끝났네요.